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8번째 시간으로 토지 이동 중에서 지목 변경,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리고 축척 변경과 축척 변경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지목 변경부터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형질 변경이 제일 이제 대표적이겠죠.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것은 등록전환이기 때문에 등록전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록전환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신청,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되고요. 대상 토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착공이 아니라 준공입니다. 준공된 경우,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서 폐교를 다른 시설로 개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 변경이 일어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3번도 지문으로, 문제에서 지문으로 많이 봤습니다. 첨부 서류, 소유자는 지목 변경 신청 시에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준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라면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증명서류가 있나 봐요. 그것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이렇게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형질 변경, 공사 준공 증명, 아니면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 아니면 국유지, 공유지라면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증명서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목 변경의 정리 방법은 지번, 면적, 경계 및 소유권,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 지적 측량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토지 이동 중에서 정리가 작업이 제일 심플할 것 같아요. 지목이 변경되는 거니까. 다만 이 두 번째 것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소관청은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답니다. 토지 이동 조사, 요것이 암기.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되고, 지적소관청은 지목 변경 정리를 한 후에 다른 거랑 다 같이 관할 등기소에 또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자, 신청. 먼저는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를 신청해라. 라고 통지를 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쓰리면. 하겠습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통지를 했는데 90일 이내에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통지를 받고 나서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회복되는 경우도 또 생길 수 있나 봐요. 등록 말소된 토지의 회복이라면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 등록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정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필지의 일부가 바다로 됐다면 분할 측량을 하여서 바다로 된 부분만 말소합니다. 일필지의 전부가 바다로 됐다면 분할 측량이 필요 없이 그냥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록 후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회복 등록이라면 회복 후에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예, 뭐 그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회복 등록이라면 그 소유자한테 통지하지 않는 겁니다. 공유수면의 관리청 여기에다가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말소 후에는 역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축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축척 변경을 보겠습니다. 축척 변경이라 함은 지적도, 여기서 임여도가 나오면 틀립니다. 임여도는 축척 변경 아니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큰 축척이라는 것은 500분의 1을 말합니다.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잦은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너무 그냥 빈번하다 보니까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이때 축척 변경하고 그 밖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 곤란하다. 아니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아니면 그 밖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이럴 때 축척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승인 신청, 이제는 승인이 나옵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동의받고 의결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행 공고 들어갑니다.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요. 경계점 표지 설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적 측량 및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지번별 조서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소재, 그리고 축척 변경 전후에 지번과 지목, 면적과 등급 이런 것을 다 쓰고 청산 내용, 증감 사항, 면적과 금액, 돈을 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증감이니까. 그래서 청산 내용에 대해서 면적과 금액을 쓰고 제곱미터당 가격, 그리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는요. 청산금 산정 및 공고. 지적소관청은 미리 지번별 미터당, 제곱미터당 금액을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미리 제출하고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 후에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수입과 부담, 초과액 또는 부적액이 생기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부담으로 합니다. 청산금의 납부 고지, 그리고 수령 통지, 납부해라 하고 고지하고 수령해라 하고 통지하고 내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 고지, 이제 소유자가 내야 되는 돈이 있으면 납부를 고지하고 받아가라 할 때는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2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리고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이의가 있다면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간이 아까 20일 한번 나왔었고요. 30일 한번 나왔었고요. 좀 전에. 20일은 공고가 20일이었고, 공고하고 나면은 30일 이내에 그 경계점을, 그 지상 경계점을 설치하는 게 30일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15일은 청산금 조서 작성하고 나서 결정되었을 때,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다시 또 20일입니다. 숫자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네요. 들쭉날쭉한데, 여기서는 지금 이 절차도 중요하고요. 절차, 순서. 순서도 중요하고, 이 수론 숫자 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외울 게 좀 많네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축척 변경위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은 이번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납부, 청산금을 지급은 이제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지급, 이렇게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예, 그래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토지가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늘어난 거고,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거는 줄어들었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산금의 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감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면, 이내라면 하지 않지만,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에 의결이 있으면 또 산정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입니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요. 확정 공고 이래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적공고 정리. 확정공고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소, 아까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지번별 조소에 의하여 토지대장에다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확정 측량 결과도 경계점 좌표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사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심의 의결사항은 축척 변경의 시행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게 되고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것으로 공시법 8번째 영상 토지의 이동 중에서 지목변경과 축척변경,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